자, 이제 송나라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송나라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 그랬는데요.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상업이 활성화되었고 상인층이 늘어났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대표적인 송나라의 상황 맞죠? 네, 그래서 O를 하면 되겠습니다. 수도 장안은 아이고 벌써 이게 틀렸네요. 선생님이 이걸 가져왔는데요. 송나라의 원래 수는 카이펑이었죠. 그러다가 금나라의 침입을 받고 이제 항저우, 이만이라는 곳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돼요. 그래서 남쪽으로 수도를 옮긴 사건. 자, 국제도시로 번성했다. 이거는 당나라 때 얘기이기 때문에 X다. 자, 3번. 조선술 항해술 지도 제작이 발전하여 해상 교육이 활발하게 해주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 지역에 시박사 같은 걸 설치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자, 넘어가서 자, 어느 국가의 대외무역이라고 했네요. 이 교과서에 있는 사진이기도 하고요. 역사부도에도 있어요, 여러분. 자, 송나라의 경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선생님이 이 부분 가지고 왔는데요. 자, 교과서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농업 생산력이 발달한 얘기 여기까지 나오고 또 수공업 그리고 상업 도시화 시장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대외무역이 발달했다는 얘기까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봤습니다. 자, 도시화 시장이 발달하였다. 맞죠? 시박사가 설치되었다. 맞죠? 자, 교자지 교초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틀렸고 창장 하류 지역을 개간해 농지가 늘어났다. 네, 이거 맞습니다. 창장 하류 지역 대표적인 곳이 방금 여기서 봤던 이 항저우가 위치하던 이곳이에요. 그리고 도시에서 상업자 중심으로 동업조합이 결성되었다. 선생님 이거 그거 길드 그거 아닌가요? 네, 그것이 사실 유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 시기에 급격하게 이런 수공업과 상공업이 발전하던 시기에 이런 조합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30번 개혁의 추진 배경인데요. 왕안석의 신법입니다. 자, 왕안석이 송나라 시대 사람인 거는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추진 배경이 뭐냐? 추진 배경 전에 우리는 교과서 문장에서 짧게 그냥 어떤 개혁을 했다라고 했는데 여긴 개혁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개혁의 내용을 교과서에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민과 상인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들이 힘겨울 때 좀 잘 지낼 수 있겠죠. 정부가 물자의 공급을 통제해라. 너무나 부당하고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정부가 좀 통제를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병농일치제를 통해서 치안 유지가 되게 만들고 군대도 좀 부강하게 만들자라고 했지만 보수파 관료들이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농민과 상인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정부 몰래 물자의 공급을 쥐락펴락했던 것들이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반대를 했을 거예요. 자, 송나라의 지나친 문치주의 정책으로 군사력이 약화되었고 군사력이 약화되니 외부의 북방 민족들이 공격했을 때 대비하지 못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강화를 맺어야만 했는데 그 대가로 많은 양의 비단과 은을 매해 지불하다 보니 재정이 금세 악화된 것이 왕안석이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 왕안석이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보수파 관료들의 반대로 실패했고 송나라는 더 이상 회생하지 못한 채로 외세에 시달리다가 멸망해 갔습니다. 자, 이렇게 추진 배경 두 가지 보았습니다. 자, 넘어가서 31번입니다. 너무 좀 빠르다 하는 친구들은 멈춰놓고 이렇게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다고 했습니다. 자, 문치주의 실시한 것도 알고 있는데요. 문치주의 실시로 과거제를 정비했고 또 이 때문에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대부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무사 이런 건 따로 계층이 아니고요. 문벌귀족 당나라, 호족 한나라, 신사는 우리 뒤에 명청시대에 나올 거니까 신사와 사대부를 좀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신사나 사대부나 유교적 소양을 갖춘 존재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사대부는 이제 송나라 때고 신사는 명청시대의 지배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자, 32번. 기억에 들어갈 나라의 경제 상황입니다. 송나라죠, 송나라. 여러분, 나침반을 복원한 모형인데 비난실에 바늘을 달아 남북을 가리키도록 제작되었다. 송나라 때 발명된 게 나침반 외에도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이것이 이제 중국의 해상무역 확대에 기여를 했고 이슬람 상인을 통해서 유럽에 전파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신학로 개척에 도움이 되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자, 송나라 하면 교자고 창장 하류 지역이고 동업조합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의 이름이 행이고 작이었다.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이 당시 유럽처럼 동업조합이 있었다로 기억을 하실게요. 자, 그 다음에 모내기법, 새로운 농법이 도입되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화북과 강남제 대운하가 완성되고 수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무 쉽게 5번을 고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시박사밖에 없죠, 여러분. 네, 너무 쉽다. 자, 34번. 자, 요와 금은 통치 방식.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서 안 배웠어요. 답만 먼저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이거는 부족제입니다. 이 북방민족, 그러니까 유목민족들은 자신들만의 특유의 부족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다스렸고요. 한족은 원래 무슨 제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군현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군현제도가 여기에 답이 되겠습니다. 좀 상식적인 부분인데 우리 교과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시험엔 나오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가나 나라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했는데요. 11세기에 여진을 밑에 두고 연운 16주를 차지했던 것은 가나라는 거란이죠. 거란이 세운 나라 이름 뭡니까? 요나라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어디인가요? 이거 별표를 지울게요. 나는 지금 보니까 고려와도 맞닿아 있고 여기를 다 요나라를 점령하고 남성으로 만들어봤네. 네, 여진이고 여진을 세운 금나라죠. 네, 이렇게 아시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럼 공통점을 물어봤어요.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문치주의. 이거 송나라죠. 그쵸? 그 다음에 자신들만의 문자를 만들었다. 맞습니다.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였다? 맞습니다. 이중적 통치 방식을 사용했다? 네, 맞습니다. 강력한 군사로 송을 압박하였다? 맞습니다. 답은 너무 쉽게 1번을 고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네 가지 내용이 바로 북방민족들이 이렇게 세력을 펼치고 다원적 국제 질서를 형성했던 시기에 나타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 2, 3, 4, 5번을 묶어서 북방민족들의 특징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2번, 3번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던 4번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송과 연합한 나라 금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거란족을 통합했던 거는 이름이 조금 어려웠던 야유라복이었습니다. 이건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37번. 다음 학습 목표를 달성한 학생의 답변. 원나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7번. 다음 학습 목표를 달성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몽골 제국이 짧은 기간에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설명할 수 있다. 그쵸? 선생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천호제를 소개했었는데요. 문치주의, 왕한석, 왕의 길, 부병제 이거 다 해당되지 않으니까 답은 3번밖에 없습니다. 38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었는데요. 몽골의 기마병,
이 말의 진행하는 방향과 반대로 활을 쏘는 이 무사의 모습이에요. 원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몽골 제국이거나 원나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송과 연합하여 요를 멸망시킨 거는 금나라였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울루스의 분할 통치 나중에 있었죠. 칭기스칸의 몽골 부족을 통일한 후 세웠다. 몽골 제국 그쵸? 몽골 제일주의를 내세웠다. 생몽골과 생무기는 우대했다. 맞죠? 쿠빌라이 칸이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 전역을 지배했다. 그래서 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자, 2, 3, 4, 5번은 혹시 공부를 안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독특한 단어라든지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답을 고르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39번.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했어요. 자, 원은 몽골 제일주의를 내세워 민족 차별 정책을 펼쳤다라고 했어요. 자, 몽골 제일주의 자세한 것은 수행평가로 본다고 했는데 자, 몽골인을 가장 우대하여 주요 관직을 독점하였고 서역 출신의 생목인이 그 다음 계층을 이루었으며 주로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화북지방에 살던 한인과 남송 출신의 남인이죠. 우리 피라미드에서 몽골인, 생목인, 한인, 남인 해서 이 아래에 위치한 사람들. 그래서 기억에 생목인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남인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40번 기역 나라의 경제와 문화로 했어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나온 게 지금 교초잖아요, 여러분. 네. 교초하면은 우리가 원나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쵸? 교통로의 발달로 물자의 교류가 동서교류가 왕성했고 상업 발전, 도시들의 번영, 화폐의 사용, 교초의 사용 이거는 이렇게 다 연결된 내용 나왔었어요. 원나라의 문화, 잡극이 유행했다. 성리학은 송나라 거고요. 서역 서양인이 자주 왕래했다. 대도가 베이징입니다. 이마는 원래 송나라 수도였었으니까 원래 번영된 상태였어요. 삼국지와 같은 구어체 소설이 구어체 소설 우리 나와서 잡극과 구어체 소설을 선생님 대표적으로 밑줄 쳐라 그랬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나머지 내용은 맞습니다. 4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했어요. 자, 원에 갑자기 선생님 다시 한 번만 짚을게요. 대도가 베이징이라고 했습니다. 베이징. 넘어가서 원나라의 원의 곽수경은 이슬람 역법과 천문화를 토대로 어떤 달력을 만들었다라고 했었죠? 우리 수시력 여러분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몽골 제국 시기에 대운하와 해상 운송로를 정비하여 대도를 중심으로 초원길과 비단길이죠. 비단길 또는 사막길이라고 했는데 비단길이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분들은 초원길과 더불어서 비단길, 바닷길 이렇게 세 개 기억하시면 되세요. 우리 교과서에 큰 지도로 함께 봤었습니다. 자, 3번 몽골 제국은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에 여러분 이게 별표에 이게 자 뭐가 나왔었더라? 역참을 세웠다라고 했어요. 그쵸? 역참을 세우고 이곳에서 관리나 사신에게 숙식과 말을 제공하였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몽골 제국과 원나라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를 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테니 어떤 제도가 있었다 정도만 아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42번. 동서교류해서 우리가 봤던 지도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가 중국에 세워졌댔는데 대진경교 하면은 대진은 로마고 경교는 크리스트교입니다. 이건 시기가 맞지 않아요. 자, 항저 취현주는 무역항이 번성하였다. 무역항이 번성한 거 여기 보이시죠? 항저 취현저. 중국의 화약 무기 나침반. 화약 나침반 이런 거 유럽에 전해졌다. 맞죠? 이슬람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갔다. 역참제 해상운송로 정비가 배경이다. 맞고요. 중국에서 이슬람 영향을 받아 수시력이 만들어졌다. 그쵸?
그쵸? 답은 1번입니다. 2, 3, 4, 5번은 다 맞는 얘기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43번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로로 이분 바투타의 여행기 이것만 확실히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각각 어떤 책을 썼는지는 요거는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하고 명청시대 이어서 보겠습니다.